지난 시간에 이어 도곤족의 신화와 미스터리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곤족의 정확한 기원은 많은 다른 고대 문화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고대 수메르나 고대 이집트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마치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도곤 또는 도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방인 또는 이교도를 의미하는 하베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이론은 그 부족이 고대 이집트의 혈통이라고 제안하기도 하며 그들이 리비아를 거쳐 기니나 모리타니 지역 어딘가로 이주했고 또다시 침략자들과 가문을 피해 말리 중부의 반디아가라 절벽으로 이주했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현재 절벽에서 판소 14 연대 측정 기술에 의하면 그곳에 도곤족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자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마도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의 톨로이 문화와 서기 11세기에서 15세기 사이의 텔렘 문화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도곤족의 종교적인 신념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복잡하면서 그들 사회 내에서도 이에 대한 지식은 서로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곤족에는 세 가지 주요 신앙이 있습니다. 아와, 레베, 그리고 비누입니다. 여기서 아와는 도곤족에게 매우 중요한 신화적 조상인 논모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워진 영적 세력을 새롭게 하는 걸 그 목적으로 하는 죽은 자들에 대한 숭배입니다. 아와 숭배의 신도들은 장례식과 사망 기념일에서 화려한 조각과 색칠된 가면으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도곤족에는 대략 78가지 이상의 의뢰용 가면이 있으며 그 가면의 모습이 전하는 메시지는 미학을 넘어 종교와 철학의 영역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와에서 추무식의 주요 목적은 고인의 영혼을 가족 재단의 마지막 안식처로 인도하고 조상 대열에 그들을 합류시키기 위한 봉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대지의 신인 레베의 숭배는 주로 농업의 대순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대제사장을 호곤이라고 합니다. 모든 도곤의 마을에는 토지의 지속적인 비옥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재단의 흙 조각을 포함시킨 레베 신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에 따르면 레베 신은 매일 밤 뱀의 형태로 제사장 호곤을 방문하여 그들의 피부를 핥아서 새롭게 정화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화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 호곤은 토양의 풍성함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많은 농업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비누에 대한 숭배는 매우 토템적이면서 조상 숭배, 영적인 소통, 그리고 농업에 사용되는 도곤의 신성한 장소와 서로 복잡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누의 신당은 인류에게 죽음이 나타나기 전에 전설적인 시대에 살았던 신화 시절의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있습니다. 비누의 영혼은 종종 동물의 형태로 후손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이 동물은 부족이 창설되거나 이주하는 동안 부족을 대신하여 토템이 됩니다. 그리고 각 비누의 사제들은 자신의 앞면에 신비로운 상징을 그려서 그들의 성력을 표시하고 유지합니다. 도곤의 주요 작물은 파종 시간을 비롯해 불멸의 조상들에 의한 보살핌이 필요할 때마다 비누 신사에서 피와 기장으로 만든 죽을 바칩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도곤족은 조상의 자비로운 힘이 그들에게 전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언급했듯이 한 쌍둥이가 창조신 안마가 수립한 세상의 질서에 반기를 들며 우주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신 안마는 우주의 정화와 질서 회복을 위해 문제의 몸을 잘라 우주 전역에 흩뿌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도곤족 지역 전체에 비누 사당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도곤족은 그들의 의식을 통해 조상의 자비로운 힘이
그들에게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난과 가면에 기하학적 모양을 표현하면서 최초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추는 다마의 춤이 초자연적인 세계로 연결되는 다리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다마 춤이 없다면 죽은 자는 평화의 세계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식 후에는 사용된 마스크와 재물은 다시 동굴에 보관되며 이러한 조상 숭배는 그들 삶의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한편 말의 집 또는 대화의 집인 토구나는 모든 도군 마을에 있는데 이는 남성 사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조각된 기둥의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그 기둥 위의 낮은 천장은 매우 열성적인 토론이 자칫 싸움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곳의 토구나 기둥은 킬레라는 나무로 조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산과 출산을 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의 조각 대부분이 여성의 가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곤족의 속담에 유방은 신 다음으로 중요하다 라고 하는 대대로 전해져 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도곤족의 점술사는 간혹 모래 위에다 격자나 상징을 그리곤 합니다. 이것은 그러한 것에서 어떠한 예측이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술사가 해질녘의 모래 위에 자신의 질문을 그리면 그들이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여우가 그들에게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점쟁이가 다시 그곳으로 가보면 여우가 남긴 모래 위의 문양을 읽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란 보장이 없어 보이는 그 신성한 여우는 기장과 우유, 땅콩을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한편 도곤족 장로인 오고 테밀리에 의하면 논모의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뱀이거나 또는 숫 양의 머리를 가진 뱀의 몸을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모는 인류의 이익을 위해 시리우스 항성계에서 지구로 온 수륙 양용의 존재인 마치 인어처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곤족은 그러한 이들이 시리우스 항성계에서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곤족은 이러한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벨루톨로 또는 10번째 달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도착한 고대 당시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화염과 천둥을 동반한 배가 나타났다. 당시 그 배는 하늘에서 나선형을 그리며 내려왔다. 그것은 도곤의 고향 북쪽 어딘가에 지상으로 내려왔다. 큰 소리와 바람이 있었고 배는 3개의 다리로 착륙하면서 미끄러지더니 멈췄다. 그렇게 배가 지상에 착륙하자 4개의 다리가 달린 무언가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움푹 들어간 땅으로 끌고 갔고 그들에 의해서 곧 그곳은 물로 채워졌으며 배는 서서히 물 위로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한 새로 나타난 별은 아마도 큰 우주배였을지도 모릅니다. 도곤족의 장로는 당시 이 별은 주위에 밝은 광선의 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광선의 원은 퍼지는 점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같은 크기를 유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떠있는 우주배는 마치 지상에 착륙한 논모를 기다리는 듯 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게다가 그 우주배는 서로 다른 양의 피처럼 붉은 불꽃을 뿜어내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과 함께 오늘날에도 도곤족은 그 옛날 논모를 물의 주인이자 관찰자 또는 지식의 전달자이자 구원자 및 영적인 수호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도곤족은 그들의 신이 이미 여기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초기 이집트인들은 건너온 영혼들의 고향이 시리우스, 즉 고대 이집트 이름인 솝텟 또는 그리스 이름으로 소티스
라고 믿었고, 이러한 믿음은 도곤족과도 공통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피라미드 속의 왕의 방과 여왕의 방은 오리온과 시리우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는 과거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시리우스별과 동일시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있어 플레이아데스 7자매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그 하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대한 지도였으며 창조 패턴의 청사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처럼 많은 고대 문명은 별의 이름과 그에 대한 신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인간을 만든 하늘에서 지구로 온 신과 한결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마치 문명의 요람처럼 불리는 수메르도 사실 누가 만든 것인지 학설은 무성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기원을 알 수 없는 대피라미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도곤족은 이집트를 떠나 말리로 왔을 수도 있고, 구전 전통의 형태로 신성한 지식을 이집트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 세제들이 전수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고대 종교 그리고 이시스와 오시리스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이집트 지역에서 도곤 전설이 함께 왔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가정들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과거의 모든 문명이 파괴될 때 지식의 일부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보관하고 후세에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고대에 실제로 서로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집트 대피라미드와 함께 수메르와 도곤족 그리고 주변의 문명들은 서로 드러나지 않은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혹들이 생기는 이야기들을 이번 편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과 체력이 딸리는 관계로 이번 편을 중편으로 하고 마무리는 하편에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